안녕하세요.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자기학을 강의할 윤종식입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무한장 원주형 도체에 전류 I가 표면에 흐른다면 원주 내부의 자개 세기는 몇 AT/m가 되느냐 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류가 표면에만 흐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죠. 원이 있고 길이가 있어요. 근데 반지름이 R이랍니다. 거기에 전류 I암페어로 흘렸는데 표면을 따라서만 흐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부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R이 떨어진 거리 X가 R보다 크면 바깥쪽이니까 외부가 됩니다. 외부에 대한 자개의 세기 H는 무한장 직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 파이 X분의 I가 됩니다. 단위는 AT/m. 그 다음 두 번째, 떨어진 거리 X가 R 반지름보다 작으면 안쪽이니까 내부가 됩니다. 그럼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질 않잖아요. 그럼 내부 자개도 존재하지 않겠네. 전류가 흘러야 주변에 회전 자개 만드는데 전류가 내부에 없으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0 AT/m가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데 수정이나 로셀륨 등에 의해서 열을 가하면 분극을 일으키고 한쪽에는 양 전기가 다른 쪽에는 음전기가 나타나면 냉각했을 때는 역분극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을 가했다. 가열이나 냉각에 의해서 전기 분극을 일으키는 거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파이로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 9랍니다. 그러니까 입실론 S가 9래요. 1cm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거리가 R이죠. 1 마이크로쿠럼이니까 첫 번째 전하 Q1이네. 2 마이크로쿠럼이니까 두 번째 전하 Q2네. 두 점전하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힘을 구해라 하는 얘기예요. F. 그럼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밑줄 4 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한 번 더 쓰면 밑줄 4 파이 쓰고요.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지. 그 다음 거리 제곱의 Q1, Q2네. 주어진 숫자들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Q1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라는 숫자 생략된 거니까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건 정해진 숫자죠. 9 곱하기 10의 9승. 비유전율이 얼마로 줬냐면 9. 그 다음 떨어진 거리가 1cm니까 1 곱하기 cm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그거 제곱. Q1이라는 거 1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Q2라는 건 2 마이크로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기면 20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2자일이 μS이고 자석密도가 B인 자개 중에 m에버의 자극이 받는 힘이 얼마냐. 이것도 힘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뭐. 자개 H가 가해지는 곳에 m에버의 자극을 놓았대요. 그때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개 내 자극을 놨을 때 받는 힘 F는 mH입니다. 근데 M, 자극의 세기는 줬는데 H, 자개의 세기를 안 주고 자석密도 줬으니까 바꿔오셔야 돼. 그럼 자석密도 B는 μH지. 한 번 더 쓰면 μ는 진공과 B2자일의 곱이죠. 그 다음에 자개 H.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개 H를 구해보시면 두 개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되네서 μ0, μS분의 B죠. 단위는 AT 퍼 메타. 그럼 요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M은 주어진 거고요. H 값은 μ0, μS분의 B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반지름이 1m인 것이에요. 반지름은 A라고 해보죠. 도체 구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는 몇 킬로볼트냐. 전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단 주위 공기에 대한 절연 내력이 있거든. 절연 내력은 전개색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 구도체가 있는데 반지름이 A 이꼬로 몇 메타냐 1m래요. 거기에 전개의 세기, 곧 절연 내력,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얼마까지 줬냐면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메타랍니다.
그때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를 킬로볼트로 구하래요. 도체구에 대한 표면 전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표면의 전위는 절연 내력에다가 반지름 A만 곱해주시면 돼. 단위는 볼트. 그럼 갖다 이제 넣으시면 되지. 3 곱하기 10의 6송. 반지름이 1m. 근데 단위 이제 맞춰줘야죠. 볼트가 아니고 킬로볼트로 구해라 했으니까 킬로는 10의 3승이에요. 그럼 요거 없어져야지만 볼트가 남는 거니까 반대 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000 킬로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3000 킬로볼트 돼 있는 거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정정량이 C제로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이 콘덴서의 판 면적 3분의 2가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 입실원에서 유전체를 채우면 공기 콘덴서의 정정량이 얼마나 되느냐 했어요. 그러면 콘덴서가 무슨 연기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여기다 전류 I를 딱 흘리면 전류가 흘러서 쭉 가다가 입실론 제로 쪽으로 가는 전류와 입실론 S 쪽으로 갈라지는 전류가 있게 돼서 전류가 둘로 갈라지는 형태의 모양이니까 병렬 연결이야. 그랬을 때 이 하얀색 부분 진공 공기 중에서 만들어진 정정량 C1이라고 하고요. 이 비유전이 입실론 S로 채워져 있는 콘덴서에 대한 정정량 C2라고 해보죠. 그러면 각각 구해가지고 병렬이니까 둘이 덧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C1을 해보죠. 그럼 D분의 입실론 1의 S1이죠. 그럼 D는 그대로 쓰고요. 입실론은 진공,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 쓰시면 되고요. 면적은 3분의 1 S네. 그럼 3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3D분의 입실론 제로 S. 그럼 요게 이제 무슨 값이냐면 공기 콘덴서의 정정량 C제로 값이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네요. 3분의 1의 C제로.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C2 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건 D분의 입실론 2의 S2죠. 그래서 간격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직으로 채우는 거니까 그럼 D는 그대로 쓰고요. 입실론 2는 비유전율이 있으니까 유전체 내에서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죠. 그럼 면적은 3분의 2S네. 3 내려가서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3D분의 2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S. 이 상태에서 요가 D분의 입실론 S가 C제로 값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3분의 2 입실론 S의 C제로 값으로. 그럼 전체 정정량 C는 두 개가 병렬이니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3분의 C제로, 저기 3분의 C제로는 공통이니까 묶어내.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거는 1만 남을 거고요. 여기서 남아있는 건 2, 입실론 S가 남아있겠네. 그래서 이런 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은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4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단면적이 S고 자료의 길이가 L이고 투자율이 뮤인 환상 절심에 1m당 N의 코일을 균등하게 감았을 때 자기 인덕턴스를 헨리 값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1m당 권선수를 줬으니까 1m당 자기 인덕턴스 값을 구합니다. 그럼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 값은 뮤 S의 N제곱입니다. 단위는 헨리 퍼 메타. 그래서 1m당 권선수 났으니까 1m당 자기 인덕턴스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헨리 값입니다. 그럼 뮤 S의 N제곱은 1m당 자기 인덕턴스 값이니까 여기다 길이 L만 전체 곱해 주시면 전체 인덕턴스 헨리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2번에 가 있습니다. 뮤 S의 N제곱의 L, 길이, 전체 길이를 곱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위 길이랑 권선수 줬다는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시면 이제 반지름이 Am인 접지 도체구의 중심에서 Rm 되는 거리에 점전압 Q가 놓여져 있을 때 유도된 총전압, 유도된 총전압이니까 영상전압 Q 다시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반지름이 Am를 갖는 구도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답니다. 그때 이 중심에서 Rm 떨어진 점, 요 점에 Q콜럼의 점전압을 놨대. 그럼 영상법에 의해서 X메타만큼 Q'라는 영상전화가 땡겨오게끔 돼 있어서 그 영상전화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영상전화 Q'는 마이너스 R분의 A의 Q, 콜럼만큼 만들어지고요. 당겨져 위치 X를 구해보니까 R분의 A 제곱메타만큼 당겨져 오더라.
그래서 영상제와 거리를 구하려면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3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이 차를 전이 개수로 표현을 하래요. 단 P12와 P21은 같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1번 도체가 있고 여기 2번 도체가 있어요. 1번 도체에다 Q1 이꼬로 플러스 Q를 대전했답니다. 2번 도체에다 Q2 이꼬로 마이너스 Q라는 전하를 대전했대. 각 도체의 전하를 대전했을 때 전이 V1과 V2가 만들어지겠네. 그때 V1이란 전위를 전위 개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P11의 Q1 플러스 하기를 P12의 Q2. 그 다음에 V2라는 전위를 전위 개수로 표현하면 P21의 Q1 플러스 하기를 P22의 Q2죠. 이때 Q1을 플러스 Q로 줬고 Q2를 마이너스 Q 줬으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P11의 Q. Q2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P12의 Q. 이것도 마찬가지죠. Q1에다가 플러스 Q를 줬으니까 P. 2,1이나 1,2나 같은 거니까 1,2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Q. Q2는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P22의 Q네. 그 다음 전이 차니까 둘이 빼주시면 됩니다. 둘이 빼주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거니까 V1 마이너스 V2. V1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P11의 Q 마이너스 P12의 Q. 이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P12의 Q. 빼기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P22의 Q. 그럼 Q는 공통이니까 묶어. 단위는 보이트고요. 그럼 여기서 남는 건 P11만 남았고요. 여기서 남는 건 P22만 남을 거고요. 1, 2 두 개 똑같은데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똑같으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P12가 되겠네.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에 가 있다. 일단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간의 작용력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도 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 반지름이 A메타인 접지된 구도체가 있대. 거기서 I메타 떨어진 점에 점전화 Q콜럼을 놨답니다. 그럼 여기 방금 했듯이 X메타만큼 땡겨서 Q'라는 영상전화가 만들어지는데 영상전화 Q'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I분의 AQ입니다. 그럼 이 전화는 플러스고 이 전화는 마이너스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종의 전화입니다. 그래서 이종의 전화에서 흡인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항상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무한 평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떨어진 점에 한 개의 전자가 있다. 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 되겠느냐? 단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무한 평면이 있답니다. 평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몇 메타 떨어져 있냐면 떨어진 거리 R이 10에 마이너스 10승 메타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그때 한 개의 전자가 여기 놓여져 있대요. 전하량 Q 이꼬로 스몰 e로 놓여져 있답니다. 그랬을 때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평면과 이것도 점전하니까 똑같이 영상법에 의해서 반대편에 똑같이 R메타 떨어져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영상전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니까 힘 F는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거리 제곱이에요. 그러면 R이니까 2R만큼 떨어졌네. 그거 제곱. 그럼 Q 곱하면 2제곱 되겠죠. 그럼 갖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2제곱 앞에 숫자 없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4파이 입실론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네. 그러니까 밑줄. 그 다음에 2 쓰고요. 곱하기 R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그거 제곱. 그 다음 스몰 2의 크기는 좋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거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 이게 얼마가 떨어지냐면 5.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상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과 점전화 사이 작용한 힘을 구하는 거니까 영상법에서 이 전화의 반대편, 평면 반대편에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화가 있는 거니까 두 전화 사이 작용하는 힘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속 밀도 B가 도체 중에서 FLH로 변했다. 그럼 자속 밀도가 주파수를 가지면서 변했다라는 얘기는 정연파 자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유기되는 기전력 이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랬는데 정연파 자속 파이를 임의로 파이 m 사인에 오메가 t 웨버를 가했다 해보죠. 그럼 여기는 사인파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하는 자속이 있으면 유기되는 전압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n 파이 m에 사인 미분한 코사인 대해서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쓰면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 오메가 n 파이 m에 사인에 가로 열고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볼트. 요만큼의 전압이 유기되게끔 돼 있어요. 그때 이 오메가는 각주파수니까 2파이 f입니다. 파이 m은 최대 자속이어서 자속 밀도에다 면적을 곱해도 자속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기되는 전압 E는 주파수와 자속 밀도 곱셈이 돼서 비례하게끔 돼 있네서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유전체 중에 전개 세기가 2, 유전율이 입실런이라고 했을 때 전기 변이 그러면 전속 밀도 D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속 밀도 D는 유전율에다 전개 세기만 곱하면 되죠.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 유전체 내 유전체에다 전개를 가하게 되면 변이가 생기는데 그 단위 면적당 전하량, 전속 밀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맥스웰에 대한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는데 뭐 2번, 3번, 4번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보이건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자개를 발생한다, 자개를 회전한다 뜻이고요. 이 3번 공식은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전개를 회전시켜서 역기전력을 만들게끔 돼 있어서 전자유도, 패러데이 법칙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건 최적당 전하량이니까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이버전스 B는 파이가 아니고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N, S 극이 공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공존. NS가 공존하는 거니까 고립된 자극은 없다는 얘기지. 뭐 다른 말로 쓰면 자속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NS극이 공존한다, 고립된 자극은 없다, 자속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거에서 다이버전스 B는 제로가 돼야 되는데 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전율이 입실런, 투자율이 매질내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물어봤네. 그럼 속도 V는 기본이 5개인데요. 베타분의 오메가라는 것도 있고요. 루트 AC분의 1이라는 것도 있고요. 파장에다 주파수를 곱해도 되고요. 매질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다니까 매질 상수로 표현하게 되면 밑줄, 루트, 입실런 뮤분의 1입니다. 유전율 투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한 번 더 쓰면요. 유전율은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고 투자율도 진공과 비투자의 곱이자. 진공은 진공, 비는 비례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실런 S, 뮤 S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 됩니다. 단위는 메타 퍼 세크. 그래서 속도 그러면 이제 기본이 5가지가 된다. 여기서 유전율 투자해 줬으니까 3번에 가 있네, 답이. 그 다음에 이제 평행판 콘덴서,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 간에 VVT의 전이차를 가했을 때 전개의 세기가 공기의 절연 내력이 2 볼트 퍼 메타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면적당 정지용량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그럼 평행판 콘덴서에 대한 정지용량 C는 D분의 입실런 제로 S입니다. 단위는 페러. 그럼 면적당 정지용량 구하려면 전체 종량, 전체 면적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S하고 S 약분의 2가 남는 거. D분의 입실런 제로입니다. 단위는 페러 퍼 메타 제곱. 근데 보기에 답이 이런 답이 없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게
전이차하고 전개색이 줬으니까 그거 이용합니다. 평행판사의 전이차 V는 2D입니다. 전개색이다. 간격을 곱하시면 돼. 단위는 보이트. 그럼 판간격 D는 D 2 건너가면 되니까 2분의 V가 되겠네. 그 다음에 메타. 그럼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진공유전율은 그대로 쓰고요. V는 2D, D는 2분의 V네. 그럼 이제 나눗셈이 올라간 곱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V분의 입실론 제로의 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을 두 개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 문제죠.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인 그랬어요. 권선수 n이 1회라는 얘기죠. 반지름이 a, 원형 전류가 i가 만드는 자개는 얼마냐? 이 중심점에 대한 자개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도선의 전류가 그러면 이제 회전하는 자개들이 발생하는데 원형 코일 중심점에 대한 자개의 세계 h는 기본 공식이 2a분의 ni입니다. i는 전류니까 암페어, n은 권선수니까 턴수, 나눗셈이니까 퍼, a는 반지름이니까 메타. 근데 문제상에서 2a 쓰고요. 권선수 1 줬고요. 전류 i. 그럼 1에다 i 곱해봐 i니까 2a분의 i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두 점자나 Q와 2분의 2 Q가 A만큼 떨어져 놓여 있을 때 두 점자를 연결한 선상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래요. Q가 놓여 있는 점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데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왼쪽에 Q 쿨럼의 전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2분의 1의 Q 쿨럼이 있대요. 근데 떨어진 거리가 A 메타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그때 전개색이 2가 제로인 점을 찾으래. 그럼 전개세가 제로인 점은 전하량의 부호가 동일하면 내부에서 존재하고요. 전하량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 전하량 절대값 큰 쪽의 반대편에 존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호를 보니까 부호가 생략된 플러스죠. 이것도 부호가 생략 플러스야. 그럼 둘 다 플러스 성분의 전하니까 같은 성분의 전하를 준 거예요. 그러면 두 전하사의 내부에 존재해요. 그럼 내부에 아무 점이나 찍습니다. 그때 Q에서 얼마나 떨어졌냐? 모르니까 미지수 X라고 하죠. 그 나머지 거리는 전체에서 이거 빼버리면 되니까 A-X 되겠네. 그때 전개의 세기는 1 쿨럼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는 거지. 그럼 플러스니까 반발해서 1 쿨럼 오른쪽 밀어내는 전개 이원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플러스하고 1 플러스니까 플러스 사이 반발해서 밀어내는 전개 E2가 있겠네. 그럼 두 개의 방향이 반대니까 크기만 같으면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니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E1하고 E2가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크기만 같으면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럼 E1은 Q 콜럼에서 X 메타만큼 떨어질 때 전개색이니까 점전화에 대한 전개색이 쓰시면 돼. 4 파이 입실론 제로 I 제곱인데 X 메타 떨어졌으니까 X 제곱. 전하량은 Q죠. 니꼬로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거리 제곱인데 A-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X의 제곱. 전하량은 2분의 1 Q네. 그럼 양쪽에 같은 거 약분시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같은 거니까 지우고요. Q하고 Q 지우면 여기 1만 남겠지.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네. X 제곱분의 1. 니꼬로 밑줄. 2 내려가서 곱해지면 2 가로 열고 A-X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럼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끼리 같으면 되네. 그래서 X제곱은 2에 가로 열고 A-X의 제곱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X값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루트 씌워요. 오른쪽도 같은 거니까 같이 씌웁니다. 그럼 제곱이면 나가네. 루트 2 되고요. 이 제곱은 나가버리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죠. 둘이 곱셈하면 루트 2의 A. 둘이 곱셈하면 빼기 루트 2의 X죠. 그럼 마이너스 X를 건너가 보내면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하기 루트 2의 X. 그 다음에 니꼬로 루트 2의 A. 그럼 여기 XX 공통이니까 X로 묶습니다.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의 X. X는 뽑아냈고요. 루트 2의 A.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X 값이니까 X는 이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 되니까 밑줄. 루트 2 플러스 1의 루트 2의 A죠.
그럼 위아래다 뭘 갖다 곱하면 되냐면 똑같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곱하면 2의 a 빼기 루트 2의 a죠.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2 빼기 1이면 1이니까 필요 없고요. 위에 있는 것만 남겠네. 그래서 a가 붙어있죠. 여기. 요렇게 한번 곱했으니까. 그럼 이제 a는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 2 마이너스 루트 2의 a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균일한 자장 내 자장의 수직으로 놓여 있는 직선 도천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그럼 자개 내에 수직이니까 90도죠. 놓여 있는 직선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러면 자개 내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렸을 때 받는 힘,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플레밍의 왼손에 대한 힘이다. 그래서 F는 I, B, L,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90도네요. 그럼 사인 90도는 1이니까 곱 하나 만하네. 그러면 I, B, L이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쓰면 I 쓰고요. B는 자석 밀도니까 뮤제로 H, L이지. 단위는 뉴턴. 이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그럼 요 전류, 자장의 색이 길이가 다 곱셈이니까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비례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자장의 세기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밀도 J는 전개 2, 입자 이동으로 뮤, 도전율이 시그마라고 했을 때 전류 밀도를 옳게 표현한 거 그랬어요. 그러면 전류 밀도 공식이 있죠. 전류 밀도 J는 단위 면적당 흐른 전류니까 전체 전류 I를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단위 면적당 흐른 전류입니다. 이거 수식으로 바꿔봤더니 도전율에다 전개세기를 곱해도 되고요. 도전율하고 고유저항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고유저항을 주면 거꾸로 나눗셈이 됩니다. 로분의 2가 된다. 단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암페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시그마는 도전율입니다. 그래서 도전율을 주면 곱셈 들어가는 거고요. 요 로는 고유저항이에요. 고유저항을 주면 나눗셈 들어간다는 거죠. 공식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요. 계산 문제로도 가끔 출제됐던 문제입니다.